신경계와 내분비계의 비교라고 해서 나왔어. 신경계랑 내분비계 둘 다 항상성 유지에 꼭 필요한 건데 차이점은 뭐냐? 신경계는 전달 매체가 뉴런 통해서 전달되면 내분비계는 혈액 통해서 전달된다. 아까 했지? 내분비샘에서 생성돼갖고 혈관으로 분비한다며. 그래서 혈액 타고 간다는 거고 신경 전달 물질은 뉴런 통해서 간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린 거야. 신경 전달은 번개처럼 지나가지 그냥 쫙. 내분비 같은 경우는 혈액을 통해서 돌 때 좀 시간이 걸린다. 작용 범위가 신경계는 좁아. 이 신경이 딱 연결돼 있는 데만 영향을 줄 수 있잖아. 시냅스를 형성한 거기에만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내분비계는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돌리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속성은 신경계는 빨리 사라진다. 얘는 오래 지속된다. 이 차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게 내분비계고 신경계는 금방 사라지는 특징이 있어. 놀랐을 때 심장이 벌렁벌렁 뛰다가도 금방 돌아오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신경자극 전도돼서 신경전달 물질에 빡 쏴지면 얘가 반응을 하는 시스템이면 얘는 혈관으로 분비하면 온몸을 돌다가 특정 표적세포에서 작용을 하더라.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문제 풀어요? 응? 문제 풀어요? 159쪽은 뭐 풀게 딱히 없는데 빨리 보고 체크만 하고 너무 많았지. 됐어요? 내분비샘에서 생성되어 혈관으로 분비된다 맞고 2번 보면 어떻게 종류의 상관없이 동일한 표적세포에 작용하냐. 호르몬마다 표적세포가 다른 거고요. 3번 적은 양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지. 미리금 수준이면 2번에 빠르다 느리다만 체크하시고 넘겨봐. 지금부터 유지 원리를 할 건데 이 항상성 유지 아까 3개 체온, 삼투압, 혈당 이 3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까 봤던 그 내분비샘과 호르몬 이름이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항상성 유지의 원리에 보면은 음성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있고 기량작용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야. 이 두 개의 차이점 알아야 돼. 음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거야. 결과가 원인을 억제한다. 아,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결과가 원인을 억제한다. 이 표현 통째로 기억했네. 결과가 원인을 억제. 만약에 달이라는 데서 별한테 명령을 내려. 야, A 분비해. 그럼 얘가 A를 분비하겠지? 그럼 그 A는 얘한테 그 분비하지 마세요라는 신호가 돼. 분비하지 마세요라는 신호. 분비를 촉진하게 하고 분비를 촉진하게 해서 A가 생성이 되면 그 A는 억제하게 된다고. 생성되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게 하는 게 음성 피드백인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양성 피드백이 있다고 했지? 옥시토신. 이건 생성된 옥시토신이 더 그걸 분비하게끔 촉진시키는 거였지. 태아가 출산될 때까지, 분만이 될 때까지 계속 분비되는 그런 양성 피드백도 있다.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 아니고 다 음성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면 돼. 결과가 원인을 억제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열기 얘기가 나와. 온도가 올라가면은 보일러를 켜게 하지? 아니 다시. 온도가 떨어지면 보일러를 켜게 하지? 그럼 그 보일러의 열이 끄게끔 한다고. 끄게끔. 그래서 이제 꺼진다라는 거. 결과가 원인을 억제한다. 그것도 있지 않나요? 그 다리미? 그것도 열받으면 이렇게. 자, 그거에 대한 예로 이제 갑상샘에서 타이록신 분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적어볼게. 시상하부가 있어. 이거 순서대로 다 따라와. 이거 시상하부. 여기서 자극이 촉진되는 거예요. 자극이 촉진되면서 갑상샘한테 명령을 내려. 시상하부에서 뭘 통해서 명령 내리지? 갑상샘. 다시 잘못 적었어요. 아이씨.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한테 명령을 내려. 뭐 가지고 명령을 내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세요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얘 그 영어 약자가 더 많이 나와.
TRH. TSRH TRH TS 안 줘도 TRH만 줘도 TRH 이를 TRH라고 하고 그럼 뇌하수체가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돼. 갑상샘 자극. 그럼 요거 이름이 이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야. 갑상선 자극. 갑상샘 자극 호르몬. 요거는 TSH라고 해. S가 스티뮬레이트야. 자극 호르몬. R은요? 얘는 릴리즈. 방출하는 거고 이게 자극이라는 뜻이야. TRH, TSH 굉장히 자극하고 그 갑상샘이 영어로 사이로이드라고 해. 사이로이드. 그 사이로이드를 스티뮬레이트하는 호르몬이다. 그러면 사이로이드를 스티뮬레이트하는 호르몬을 방출하는 호르몬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S가 있어서 빼거든요. TRH, TSH. 그럼 갑상샘이 비로소 티록신을 분비하지. 이게 티록신을 분비해. 그럼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놈이 체포돼서 여기를 억제하고요. 첫 번째 여기를 억제하고 두 번째 여기를 억제해. 더 이상 분비하지 마 이러면서 그럼 분비가 줄게 돼. 이렇게 결과가 원인을 억제한다라고 해서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알지? 이 과정 다 억제하는 거야. TRH든 TSH든 둘 다 억제하는 거야. 이 그림이 밑에 잘 나와 있어. 봐봐. TRH, TSH 보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호르몬을 쏴주면 얘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지? 그럼 갑상샘이 티록신을 딱 쏜다. 티록신이라고 하네. 타이록신을 딱 쏜다고. 그럼 이 타이록신이 이 부분을 억제하고 또 이 부분도 억제한다는 거지. 요게 이제 음성 피드백이 되는 거야. 알겠어? 대부분의 호르몬이 다 이렇게 분비 조절이 이루어진다.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더 이상 분비를 못하게끔 하는 쪽으로 촉진된다고. 그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한다는 게 그 있고 밑에 기량작용 이거 너무 중요하다. 기량이라는 표현이 서로 상반되는 작용하는 두 가지가 있을 때 기량이라고 하는데 교과서는 그렇게 써있거든. 근데 의학적으로 기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다르더라고. 뭐 똑같은데 표현이 달라. 생명과학에서 표현하는 기량과 의학에서 표현하는 기량이 달라. 근데 나 개인적으로 의학에서 표현하는 기량이 좀 더 적절한 것 같아.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건 A를 만약에 쳐 그러면 뭐 알파라는 변화가 생겨. B를 쳐 그럼 베타라는 변화가 생겨. 이때 A랑 B를 동시에 치면은 어떤 영향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기량이라고 해요. 서로 상반되는 기능을 하는 거야. 하나는 업시키고 하나는 다운시키는 거면 동시에 쓰면은 영향이 없다고. 이런 관계의 대표적인 게 기량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독과 해독제야. 독과 해독제의 관계를 기량작용이라고 한다고. 독을 치고 해독제를 치면 어떠한 일도 없는 것처럼 돼버리잖아. 무슨 알아? 이 기량작용 관련된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 어떤 한 부인이 남편을 독살하려고 이제 꾸며 쥐약으로 그 음식에다가 쥐약을 조금씩 타서 먹이는데 이 사람 죽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멀쩡한 거야. 그리고 이상한데 왜 안 죽지 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먹어본 거지. 뒤졌어요. 그 죽기 직전에 병원에 실려가서 미세척을 막 이러면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거야. 너 도대체 쥐약을 왜 먹었냐. 근데 거기서 걔가 이제 이실적으로 한 거지. 실은 남편을 죽이려고 계속 먹었는데 남편이 안 죽고 너무 이상해서 제가 먹어봤는데 저는 죽기 직전까지 갔다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 몸이 안 좋은 게 있었대. 몸이 안 좋아서 비타민 K인가를 이제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 그게 해독제였던 거야. 그 집이 기량적으로 일으키면서 쥐약을 먹었는데 안 먹으니 화가 나는 거지. 그 남편은 계속 살았는데 여자가 그래서 걸렸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다 옛날에. 근데 기량작용이 뭐야? 또 여기서 교감과 부교감이 정확하게 기량이야. 동시에 작용하면 어떤 일도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기능을 한다는 뜻이지. 근데 고감과 부교감이 동시에 작용하는 걸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만약에 동시에 작용한다면 이라는 거지. 그래서 교감은 업을 시키는 거고 흥분성.
부교감은 이완성이지. 다음. 얘네들이 대표적인 기량작용하는 두 가지인 거야.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하는 두 가지. 여기 잠깐만. 서로 반대 효과를 나타내는 작용이라고 돼 있지. 이게 기량작용. 대표적인 예가 혈당 조절이 기량작용이야. 혈당작용. 혈당을 높여주는 애가 누구 있지? 글루카곤이거든. 높이는 애가 글루카곤이고 혈당을 낮추는 애가 인슐린이라고 하냐. 서로 상반되는 작용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혈당은 기량작용으로 조절한다는 표현이 괜찮은 표현이라고.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인슐린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거야. 인슐린의 분비 자체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한다고. 글루카곤의 분비 자체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한다고. 다만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통한 혈당 조절은 기량작용으로 조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혈당이라고 무조건 기량이 아니야. 혈당에 관련된 인슐린의 분비 자체는 음성 피드백이라고. 알겠지? 네. 적어줘. 혈당, 요것이 기량작용인 거고 혈당 조절이 기량작용. 혈당은 기량작용으로 조절하는 건데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은 뭐로 조절한다고? 얘네 둘은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한다고. 즉 인슐린이 분비되면 더 이상 분비되지 못하게끔 방해하더라 이거야. 알겠어? 그럼 심장박동도 기량작용으로 조절하지. 심장박동은 교감, 부교감으로 기량작용이지 않아. 교감은 심장박동을 빠르게 뛰게 하고 부교감은 심장박동을 느리게 뛰게 하고 이런 거. 기량작용 항상성 유지의 얘가 방금 혈당량이었다. 혈당량. 그 혈당량 조절이라고 하는 게 기량작용의 얘다. 다음 뒤로 넘겨서 이제 체온 조절을 갈게요. 체온 조절. 자, 체온 조절을 하는 원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없다. 자, 시상하부에서 체온을 감지해. 체온을 감지했는데 지금 체온이 높다. 체온이 높다라는 결론이 내렸어. 야, 어디서 감지한다고? 시상하부. 이게 항상성의 중추인 거지. 항상성의 중추. 이거 어느 뇌에 붙어 있었던 자리야? 사이뇌의 시상하부야. 얘가 체온 감지를 계속 하고 있어. 혈당도 계속 감지를 하고 있어. 지금 혈당이 높은지 낮은지 또는 삼투압도 높은지 낮은지 계속 감지하는 기관이 시상하부야. 그러니까 체온을 감지를 하는데 체온이 높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체온 낮은 것부터 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체온 낮은 것부터 할게. 좀 쉽게. 컬러 바꿀래. 첫 번째, 체온을 감지했는데 저체온이야 지금. 추워. 그럼 저체온이면 무슨 일을 벌여줘야 되냐? 봐. 저체온이면 열 방출을 줄여야 돼. 그 다음에 열 발생을 늘려야 돼. 동의하니? 추우면? 뭐? 열이 나가는 걸 억제하고 발생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저체온이면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땀샘을 잠궈. 이걸 잇목은 수축이라고 그래. 잇목은 수축. 땀샘을 잠그는 거야. 잇목근이 수축되고, 그럼 열 발생은 티록신 분비를 증가시키면 돼. 티록신 분비 촉진. 이렇게 하면은 잇목근이 쫙 줄어들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야. 땀이 안 나게끔 하는 거야. 잇목근이 수축하면 땀이 안 나. 땀이 안 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면서 열을 만드는 거지. 자, 이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잇목근 수축이 일어나는 과정 얘기해봐. 이게 교감신경으로 쳐주면 돼. 교감신경 온. 교감신경 온이면 잇목근 수축이야. 그 다음에 티록신 분비 촉진하는 방법은 자, 순서대로 줄게. TRH를 거쳐서
TSH가 분비되면 티록신 분비가 촉진되는 거 맞냐? 이 과정에 이름 안 적었어. 시상하부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되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지? 그럼 갑상선에서 티록신 분비하는 거야. 지금 호르몬만 적었잖아. TRH가 TSH를 분비하고 TSH가 티록신을 분비하게 하는데 그 과정에 관여하는 기관이 순서대로 첫 번째가 시상하부, 뇌하수체를 자극하고 뇌하수체는 뭐야? 갑상선을 자극한다고. 그러면 이제 티록신이 분비되는 거야. 요 과정만 먼저 오른쪽에서 확인해봐. 자, 체온이 떨어졌어. 요거 방출을 줄여요. 잇목을 수축. 잇목을 수축하면서 그 주변의 피부 혈관도 수축해. 뭘 통해서? 교감신경을 켜서. 교감신경을 켜서 잇목을 수축하면서 열 방출량을 감소시킨다. 잇목과 모세혈관도 피부 모세혈관.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도 수축해갖고 잠궈버리는 거야. 그냥 사진을 찍는 사실 이 이따가 한 번만 해야 돼. 야 근데 타이록신 얘기가 안 나왔는데? 짜증나네. 아 자꾸 티록신이라고 적고 있어. 타이록신. 타이록신을 분비시킨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체온 감지를 했는데 이번에 저체온이 아니고 고체온이야. 체온이 높아. 열이 나고 있어. 그럼 두 가지를 해줘야겠지? 열 방출을 어떻게 해? 열 방출은 높여야겠죠? 열 발생을 줄여야겠지? 지금 보면 저 열 발생 아까 타이록신으로 포도당 태우는 거 말고 근육 떨림열도 여기 나오거든. 근육 떨림열. 이 근육 떨림열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 그럼 얘도 교감신경 원이야. 교감신경 원. 여기는 TRH, TSH를 통해서 탈북신 분비를 촉진하고 여기는 교감신경을 켜서 모세혈관과 잇목을 수축하면서 근육 떨림열을 만든다. 여기 좀 색깔이 다르지. 얘랑 얘는 교감신경을 통해서 일어나고 얘는 호르몬을 통해서 일어나고 즉 얘 내분비계를 통한 조절, 이거는 호르몬을 통한 조절. 이렇게 반대로 얘기했다. 이게 호르몬을 통한 조절, 그 다음에 요거는 신경계를 통한 조절. 됐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열방출을 높일 때는 모세혈관 열어야겠지 이제? 모세혈관과 잇모근이 열려야 돼. 글씨가 아직 뭐. 모세혈관과 잇모근이 이완돼야 돼. 즉 열려야 된다는 거야. 그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열리게? 이게 지금 닫아버렸지. 수축할 때는 교감신경으로 수축했잖아. 그럼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부교감으로 해야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 틀려. 얘는 부교감 온이 아니고 교감 오프야. 교감신경 5% 조절해. 이게 희한하다고. 이게 희한하다고. 그러니까 모세혈관과 잇모근에 관련된 조절을 기량작용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닌 거야, 기량작용이. 그럼 쌤. 교감 부교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그러면은 오로지 교감만 켰냐 껐냐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기량이라고 안 해. 그러면은 여기에 평소에는 원래 확장되어 있는 게 기본 값이라는 거죠. 네, 교감이 커졌을 때 이게 수축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열 발생 줄이는 것도 역시 교감신경 높은 거지. 근육 떨림열을 안 만들면 돼. 근육 떨림열을 안 만들면 된다. 얘는 아까 만들어야 되고 얘는 안 만들면 되고. 이것도 역시 뭐 가지고 하는 거야? 교감신경 5%하고 이것도 교감신경 5%. 특이한 거는 이건 아예 뭐 작용 안 하면 되는 거지. TRH 관련된 경로는 아예 안 하면 돼. 고체온 봐봐. 체온이 상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 교감신경 완화하고요. 부교감 온이 아니라고. 교감신경 5%라고. 그러면 확장되고 땀 분비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지. 잇모근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근육 떨림을 만들지 않고요.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됐어. 여기 재밌는 얘기 나왔네. 그 추우면은 손발이 차지. 손발이 찬 이유가 뭐야? 이걸 통해서 실은 체온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요. 손과 발을 통해서. 사지 말단부를 통해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추우면 제일 먼저 잠그는 혈관이 이쪽. 그러니까 사지 말단부 끝에 있는 혈관을 잠근다고. 피가 덜 가게끔. 그 얘기가 나왔어. 추우면은 혈관 수축이 되면서 산소 공급이 줄어. 그러니까 차가워지더라. 그런 거. 쉽게 동사에 걸릴 수도 있고요. 이게 누가 하는 거야? 교감? 교감이 전문이다. 자 이거 이제 뭐 필요하면 찍으시고. 교감 지금 온인지 오픈지 꼭 기억하고. 이거 지금 교재에 안 나와 있지만 알아는 거. 문제 풀다 보면 진짜 많이 나올 거야. 됐어요. 다음. 여기 문제 풀어볼까 여기? 162. 162 다 풀면 앞에 보고 채점 한번 해보시고. 여기까지 풀면 잠깐 쉬세요.